감사원은 말씀하셨는데 그거 좀 아니. 지금 참견한 사람 누구예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참견한 사람 누구예요? 예, 감사원 사무총장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어떻게 했는데요? 감사원장님이 지금 그 위원님께서 사실에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사무총장이 최대한 성실하게 소명을 사무총장이 하는데 감사원장 대변인이에요? 그걸 가지고 조용히 하세요! 원장에게 소리 지르지 마시고 조용히 하세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 이제 집에 가는구나. 그래서 퇴장을 시키지 않고 사무총장 일어나세요. 뒷줄로 옮기세요. 뒷좌석으로 가서 앉아주세요. 뒷좌석으로 가세요. 뒷좌석으로 가세요. 뒷좌석으로 가서 앉으세요. 네, 다음은 장경태 의원님. 네, 질문하세요. 네, 이번에 명태균 씨 카톡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정말 이 권성동 의원님이나 김재현 최고위원도 명태균 씨를 사기꾼이라고 표현하다가 지금 명태균 씨가 어찌됐건 노발대발하는 상황에서 뭐 대통령실도 이렇다 할 처분을 못 내리고 있고 사실 검찰도 수사하는 듯 이 흉내만 내고 있어서 얼마나 이 정권이 끝나가는지를 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2년 대선은 이 김건희 후보와 이 조직본부장은 건진법사, 전략계획본부장은 명태균, 정책본부장은 천공, 그리고 총무본부장은 검찰이었던 대선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원장님 감사 많이 해보셨죠? 네. 예. 업무용 택시비 집행현황 만약에 그 피감기관에서 이렇게 월별로 이렇게 결산 주면은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것만 가지고 감사 내용이 가능한가요? 이게 지금 특활비거나 감사 기밀이 맞습니까? 업무 기본 경비잖아요. 네, 예. 기본 경비를 제출 안 하신다고요? 이게 지금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원장님? 아마 이게 자료 제출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아이고. 뭐 나름대로 저희 어떻게 그랬으면은 썼는지를 설명을 해 올해 주는 걸로 알고 결산 있는데요. 심사를 받지 말으셨어야죠. 아닙니까? 결산을 못 했는데 결산 심사를 받으셨습니다. 감사원은 안 받으셨어요? 결산 받았죠. 그럼 그 받았지 결산을 않습니까? 받으시면 안 되죠. 결산 왜 받으셨습니까? 결산이 안 돼 있다면서요. 정리가 안 돼 결산이 있다면 안 자료도 돼 있다. 정리 안 돼 있는 거 결산이 안 돼 있던 말씀은 안 원장님한테 드렸습니다. 지금 보고도 안 하고 감사원은 마음대로 막 택시비 지출합니까? 기본 경비 지출을 그렇게 마음대로 하세요? 특활비까지는 영수 처리 안 한다고 제가 지금 50보 100보 양보하더라도 출장비, 업무 추진비, 기본 경비에 대한 내역은 보고 받겠죠. 당연히 최소한 사무총장한테는 전결 사항이더라도 뭐 아닙니까? 제가 사사건건이 좀 보고를 받지 결산 수위에서 않았고요. 제가 결산 위임 심사- 정장 알아서 처리를 하고 결산 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사무총장이 제가 그랬습니다. 일시, 시간, 금액, 킬로미터 정도는 내역을 달라. 5억 7천만 원 정도 되는 이 예산에 대해서 달라고 했습니다. 이전용 내역도 꽤 됐고요. 제가 어떤 감사관이 몇 명이 갔는지 제가 그거 물어봤습니까? 집에서 출발했는지 감사원에서 출발했는지 심야에 감사가 이루어졌는지 몇 시에 감사가 이루어졌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일부 설명드릴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의껏 자료 제출하신다고 했는데 종감까지는 최소한 제출하시고요. 결산이 없으면 예산도 없습니다. 최대한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관저 이전에 대해서 관저 이전 사안이 국가 기밀 사안입니까? 국가 기밀 사항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보안 시설인 건 맞죠? 아니요, 법적 근거가 있으면 말씀하세요. 보안 사항이죠. 보안 시설 맞죠? 예. 근데 국가 기밀 시설이냐고요. 관저가 감사 대상이 아닙니까? 관저 이전은 대상이 맞죠? 그래서 저희들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감사법 24조에 총리가 국가 기밀이라고 소명하지 않은 시설이죠. 국가 기밀에 관한 네, 소명을 그런 안 건 했기 없었습니다. 때문에 예, 감사를 예, 하셨겠죠. 네. 그러면 그 감사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당연히 제출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들 국회에 감사- 어떤 이유로 감사 자료 제출 안 아니 하십니까? 감사 결과 다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이 아니, 감사 과정이 감사원은 감사 결과로 얘기하는 데 아니겠습니까? 아니, 감사 과정으로 결과도 얘기하는 건 있지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왜 이 국민감사 청구할 때 네 가지 의혹에 대해서 청구할 때 왜 임의로 그러면 두 가지는 이미 기각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게 법에 그러니까 정해져 누가 뺐는지 봐야죠. 아니, 옆에 전현 의원님, 권익위원장 하셔서 잘 아시지만 권익위법에 의해서 국민감사 청구가 자, 들어왔고요. 네 가지 감사 거기에 청구 따라서 사항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심의위원들이 판단해서 그러니까 결정한 심의위원들이 겁니다. 어떻게 감사하는지 알아야 국민들이 아실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보세요. 심의위원들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사결정 과정에 직권남용과 부패 행위 불법 여부 감사하셨죠? 실시하셨죠? 예. 첫 번째 사안입니다. 네. 두 번째 건축공과 계약 체결에 있어서 부패 행위 여부 감사하셨죠? 두 번째 두 번째 사안에 감사 실시한 실시 걸로 알고 사안입니다. 있습니다. 예. 세 번째 관저 이전에 따른 비용의 추계, 책정, 집행 과정의 불법성과 재정 낭비 의혹 이거 감사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전 비용 관련된 말씀. 아주 중요하죠. 비용의 추계와
집행 과정의 불법성이 제가- 있거나 재정 제가- 낭비 사항 감사원의 감사 대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고 받기로는 이전 비용을 도대체 어디까지 포함시킬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해서 그 당시에 심의위원들이 그거를 기각하는 것으로 가면 그렇게 결정한 걸로 제가 그렇게 보고 기각하니까 나중에 이제 제가 청사관리본부 근무하신 공무원 일반직인 모셔서 질문할 텐데요. 이거 당연히 해야 될 감사를 안 하신 거예요. 기각하셨어요. 심지어 결정 내용. 그러니까 감사 대상을 특정하지 않더라도 감사 여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감사의 범위를 논의하셔서 결정하셔야죠. 이거 누가 결정한 겁니까 그럼? 감사기관 누가 결정한 거예요? 원장님 결정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국민감사 청구위원들이 결정한 겁니다. 위원들이 결정하면 거기에 대해서 감사원장으로서 감사 그냥 국민감사위원회에서 결정하면 그럼 따릅니까? 그게 무조건 감사할 수 됩니다. 있죠. 아니요. 원장이 제안해서 감사위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잖아요. 물론 이제 따로 뭐 하기 싫어서 안 한 걸 왜 핑계를 하기 대세요, 싫어서 안한 건 감사원장님? 아닙니다. 저희들이 감사원장님 때문에 다 지금 처벌받게 생겼는데 감사원 직원들 무슨 불쌍하지 말씀- 않습니까? 무슨 말씀 그렇게 하십니까 지금? 그러면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 채용 과정의 적법성 여부 그거는 이미 수사가 끝난 사항이어서 아마 사적 각하 처리한 채용과 청탁금지법은 각하하셨고요. 예. 국가공무원법상 그거는 이미 경직금지 수사기관에서 위반은 기각하셨어요. 불기소인가 부정의 혐의로 처분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각하 대상이 된 거고요. 이전 비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까지 보아야 되는지가 굉장히 논란이 부부했기 때문에 그걸 감사원이 포함시키는 진짜- 어려웠다 이렇게 얘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감사원이 이렇게 제 식구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 아니, 제 전 식구가 정부에 아니지 않습니까? 대해서는 철저히 감사하고 관저 이전에 대해서 다 기각해주고 그러면 15억대 뇌물수수한 3급 공무원 감사원 직원 아시죠? 뇌물수수 15억대 뇌물수수한 혐의로 적발된 건 2021년 감사원 공무원 저희들이 저기 적발해서 공수처에 아시죠? 넘긴 그런 건입니다. 이분이 9월에는 건설업 계열 관계자와 동남아 여행을 또 갔다 왔다가 적발됐어요. 그런데 이제 감사원 징계를 하려고 했는데 또 감사위원회에서 정직 3개월로 낮게 의결했습니다. 징계위원입니다. 감사위원회가 네, 그렇죠. 아니고 징계위원회가 징계위원회에서.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위원들이 저희들은 좀 더 중한 걸 요구를 했는데 위원들이 전체가 네. 사정을 들어보고선 정직으로 그래서 판단한 것으로 이 알고 9월에 있습니다. 그렇게 또 손방망이 건설업 관계자 동남아에 갔다 와서 같은 해 10월엔 15억대 뇌물수수 혐의 적발됐죠. 15억은 아마 기소하는 수사기관에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이분 근데 정직 3개월 받고 나서 계속 직위해제되고 나서 월급 받고 있어요. 아시죠? 그게 이제 그 규정에 따라서 직위해제 되면 뭐 40%인가요? 얼마 이게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되고 나서 3년째 대기하면서 지금 월급 받고 있어요. 공수처에서 지금 결론을 안 내줘서 그런 거거든요. 공수처 핑계 대지 마시고 검찰이 수사다. 검찰이 지금 공수처를 아니, 서로 이첩하려고 했고 공수처는 반대 거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수사기관에서- 원장님 그것도 모르시면서 무슨 아니 공수처 수사기관에서 탓을 서로 합니까? 원래 지금 결론을 안 내고 있는 걸 갖다 저희들은 어떻게 합니까? 왜 공수처 수사기관이 탓을 하세요? 결정을 했고 수사기관에서 지금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수사기관 결과를 기다려 봐야죠. 그러면 감사원에서 징계 처분 안 합니까? 징계 처분 감사 징계 했죠. 처분할 수 있잖아요. 징계 왜 처분 근데 했지 징계제만 않습니까? 하시냐고요. 아니, 파면하세요. 해임하시고 해임하셔도 행정소송 잘하시잖아요. 아니 위원님 아니 징계위원회라는 본인들 게 스카이프 있고 농축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에 아니 대해서 감사원장이 항소하시면서 모든 걸다 선고까지 하는 게 하시면서 아니에요. 이 사람은 징계위원회는 왜 다 기관에 해임이나 조직이 파면 안 다 하시냐고요. 있으니까 결정하는 뇌물을 15억이나 받았는데 이거 15억 확정된 숫자가 아니에요. 그렇게 그냥 뇌물 일방적으로 수수령이 얘기하시면 있습니다. 안 되고요. 그러면 가만히 두면서 3년째 그럼 대기 중에서 월급 다 줍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감사원 절차에 이렇게 따라서 제 지금 식구 진행하고 감싸기, 있습니다. 봐주기, 덮기 의혹 이러니까 제 문제가 되는 식구 거예요. 감싸지 감사원은. 않았습니다. 왜 저희들이 적발해서 공수처에다가 넘겼다니까요. 그럼 왜 넘깁니까? 우리가 적발해가지고 제 식구 감싸려고 하면 징계위원회 열렸는데 징계위원회에서 한번 결정한 걸 또 합니까? 정리해 직무이 주세요. 아니죠. 그게 어떻게 직무입니까? 정리해 주세요. 정리해 주세요. 그 두 분 지금 뭐 UFC 합니까? 감사원장 예. 여기 토론하러 나오셨어요? 아니면 말싸움하러 나왔습니까? 아니, 위원님, 감사원에는 우리 감사원장님께서 감사원은 말씀하셨는데 그거 좀 아니. 지금 참견한 사람 누구예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참견한 사람 누구예요? 예, 감사원 사무총장입니다. 사무총장입니까? 다른 분들 정리하세요. 사무총장 예, 지금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어떻게 했는데요? 감사원장님이 지금 그 위원님께서 사실에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사무총장이 최대한 성실하게 소명을 사무총장이 하는데 감사원장 그걸 가지고- 대변인이에요? 그걸 가지고 조용히 하세요! 원장에게 소리 지르지 마시고 조용히 하세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니, 제가 사무총장, 저도 말씀을 사무총장, 드리겠습니다. 예. 모욕하지 마십시오. 사무총장, 잠깐만. 사무총장, 아니, 잠깐만. 저희 기관장께서 잠깐만요. 가장 사무총장,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말씀드리는데 발언권 중지합니다. 발언하지 마세요. 발언하지 마세요. 유상범 의원도 발언하지 마세요. 발언권 얻기 전에.
자, 감사원장. 네. 조용히 하세요. 제가 듣기로 감사원에서 감사하면서 굉장히 압박 감사하고 상당히 모멸감도 느끼게 하고 하는 제보를 제가 들었어요. 감사원이 무법천지 감사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국정감사는 우리가 계획서를 채택하고 방식을 할 때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주어진 시간 안에 한다. 이렇게 다 계획서대로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국회의원이 지금 감사원은 피감기관이에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감사기관이고요. 그래서 국회의원이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답변하라 이 말입니다. 아셨습니까? 네. 그리고 사무총장이 감사원장 위에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원장이 물가에 내놓은 애 같습니까? 감사원장은 감사원장이 알아서 처신해요. 알아서 답변하고. 뭘 참견해요? 위원장님께서 너무 지나치게 하시기 때문에 뭘 지나치게 해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뭘 지나치게 합니까? 잠깐만. 잠깐만요. 다들 조용히 하세요. 잠깐만요. 다들 조용히 하세요. 자, 민주당 국민의힘 의원님들 있잖아요. 자, 시간 드릴 테니까 마음껏 얘기하시고 마음껏 말씀하세요. 지금부터. 자, 하세요. 아니, 하시려면 또 왜 안 합니까? 하시라고요. 자, 계속 하세요. 사무총장. 자, 조용히 하시고요. 아니, 계속 말하라면 또 안 하고, 하지 말라면 하고. 잠깐만요. 사무총장 마이크는 꺼주세요. 자, 제가 지금 감사원장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장님, 감사원은 사무총장이 감사원장을 못 믿어서 이거 해라 저거 하라 참견하고 지시합니까? 평소에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국회에 와서는 왜 그럽니까? 감사원장 답변하세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네? 아마 좀 듣기가 옆에서 민망했던 알겠습니다. 모양입니다. 아니, 제가 장경태 의원하고 감사원장하고 지금 질의답변 과정에서 이렇게 되면요, 속기사들도 속기하기 어렵습니다. 질문하고 답변하고 질문하고 답변하고. 마이크 통으로 내려주시고 무선 마이크 사용하러 왔어요. 저는 마이크 다 내려주세요. 저쪽. 성실히 답변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제가 잠깐만요. 그래서 회의를 진행하는 위원장으로서 그러면 속기사들도 힘들고 지켜보는 사람도 힘들고, 그래서 제가 UFC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지 말고 감사 계획서처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해라 라고 위원장이 말할 수 없어요? 아니, 그거는 끝나고 말씀하셨고요. 근데 계속 질의하는 과정에서 자, 그러니까 제가 끝났어요. 아는 내용하고 다른 내용을 자꾸 원장님, 얘기를 하시니까 원장님, 제가 이제 두 분의 답변을 드린 질의응답은 끝났고, 그리고 제가 중간에 끊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 끝나고 나서 제가 말을 한 거잖아요. 제가 시계가 다 갔는지 못 봤습니다. 하도 지금 위원님이 질의가 계속 되는 바람에 제가 시간이 다 갔는지 아니, 제가 모르고 됐고요. 답변을 드렸던 그래서 거고요. 질의 시간이 다 끝나서 제가 그런 방식으로 일문일답 하지 말라고 제가 의사 진행을 원활하게 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두 분은 답변드리지 다 않았습니다. 진행이 다 끝났습니다. 자, 국회법 49조에 보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이게 국회법에 정해져 있는 위원장의 권한입니다. 49조 1항에 의해서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제지하고 또 권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총장이란 자가 튀어나와서 위원장하고 지금 위원장하고 감사원장하고 대화를 한 중에 저는 불순한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사원은 원래 저러냐라고 묻는 겁니다. 원래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왜 그럽니까? 흥분했습니까? 아니면 과잉충성입니까? 일단 나가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언제 나갔어요? 정에 한번 나가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의하겠습니다. 물어보세요. 잠시 정의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지금 속기록을 좀 뽑아왔습니다. 제가 말합니다. 두 분 지금 뭐 UFC 합니까? 감사원장. 네. 여기 토론하러 나오셨어요? 아니면 말싸움하러 나왔습니까? 제가 지금 감사원장에게 묻는 겁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최다령 사무총장이죠? 튀어나와가지고 아니 위원장님 감사원장님께 사실을 할 수 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발언 내용에 대해서 얘기한 바가 없습니다. 발언 내용에 대해서 사실을 말했다는 거나 거짓을 말했다거나 발언 내용을 내가 말한 적이 없어요. 답변하는 방식을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얘기했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지금 참견한 사람 누구예요? 그랬더니 누구라고도 얘기 안 해요. 저는 순간 누군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가 누구라고 물었는데 대답도 안 합니다. 그러면서 최다령 저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뭐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참견한 사람 누구세요? 두 번째 물으니까 예, 감사원 사무총장입니다. 이렇게 답변해요. 자, 감사원장님, 제가 답변하는 내용 가지고 얘기했습니까? 아니죠? 그렇게 마이크가 서로 물리면 이 방송을 듣고 있는 국민들도 무슨 말 하는지를 몰라요.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의원이 발언 시간에 발언권을 얻고 얘기할 때는 끼어들지 말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지금 법사위에게 숙제예요. 정시에 출발하는 것은 이제 정착이 됐고. 그래서 뭐라고 제가 계속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지금 그 부분은 정착이 돼가냐면 불만 있고 말한 내용에 대해서 그렇다면 끝나고 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지금 정착돼 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끼어드는 걸 못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묻지도 않고 발언권도 주지도 않은 사무총장이 끼어들어서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제가 감사원장 발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한 게 아니거든요. 국회법 49조 1항에 있는 질서 유지 차원에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그 부분은 개선해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발언권을 얻지도 않고 의원들도 지금 발언권을 얻고 얘기하라는 마당에 사무총장이 왜 이러죠? 감사원장님. 예. 정해 시간에 대화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대화 결과가 뭡니까? 안 그래도 뭐 왜 그랬냐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답변하던가요? 뭐 사실 뭐 그 전부터 그 지금 저희들이 이제 회의록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뭐 논의도 많이 있으셨고 했는데 사실 뭐 24일 하루 더 국감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뭐 여야 합의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열람이라도 시켜드리면서 국정감사 성실히 지원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뭐 저희들이 좀 약간 일방적으로 좀 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뭐 그런 여러 가지 좀 약간 좀 그런 상황에서 저 장경태 위원님하고 저하고 그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옆에서 보기에 언성이 좀 높아지고 뭐 그런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니까 좀 속이 좀 상하고 해서 그래서 그 끼어들게 됐다. 뭐 그렇게 속이 상하면 끼어듭니까? 뭐 속이 상하면 위장약을 먹어야죠. 그래서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본인도 충분히 좀 뭐 적절치 않았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뭐 얘기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국정감사를 할 때 항상 제가 모두 발언 중에 하는 얘기가 질의응답이 다 끝난 다음에 피감 기관에서 할 얘기가 있으면 위원장한테 손을 들고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 신청을 해라. 그럼 발언권을 드리겠다. 지금까지 그래 왔어요. 백보 양보해서
사무총장이 속이 안 좋아가지고 난 좀 발언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위원장한테 손을 들고 발언권을 신청해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왜 발언권도 얻지 않고, 더군다나 이것은 감사원장을 욕보이는 일이죠. 감사원장과 법사위원장이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데 중간에 끼어들으면 그거는 결국 감사원장은 뭐가 되는 거예요? 과잉 충성하려다가 감사원장에 대한 과잉 모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의사진행 발언 김성훈 간사 하세요. 그 다음에 유상범 간사 하시고요. 아니 제가 수십 개 기관에 수백 번의 국정감사를 했지만 이런 기관 증인은 참 처음입니다. 지금 최달령 사무총장이시죠? 예. 지금 위원장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밖에서 감사원장님과 대화를 나누고 답을 달라고 했는데 지금 감사원장님 답을 들어도 진정으로 뭔가 지금 이 자리에 대한 본인의 위치라든가 이 국정감사의 중요성, 엄중함을 아직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총장은 이 국감회의를 방해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위원장님을 모욕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감사원장에게 대화를 하면서 좀 조용히 하라는 그런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소리 지르지 말라고요? 감사원 사무총장이 법사위원장에게 그게 할 말입니까? 그래서 나도 얘기할 수 있다? 나도 말씀을 드릴 수 있다? 누가 그런 권한을 총장한테 부여했습니까? 법사위원장의 의사정리권을 방해하면서 모독한 그런 죄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지금 장경태 의원과 감사원장 사이에 언성은 높여졌지만 서로 공방을 하면서 질의와 답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총장이 지금 장경태 의원께서 사실과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을 하고 계시다.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사실과 맞지 않다고 왜곡했습니다. 폄훼하고. 물론 이 자리에 쓴소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1년에 한 번 하는 국정감사 아닙니까? 국회의원들 국민의 소리를 담아서 감사원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데 사무총장의 지금 언동이 너무나도 지나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위원장님,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제 생각에는 사무총장을 퇴장시켜 주시고 국회 모욕죄로 사무총장을 고발할 것을 정중하게 요청을 드립니다. 유상범 간사님 의사진행 발언 듣고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네, 유성범 의원입니다. 오늘 감사원 시작부터 감사 회의록 공개 문제로 굉장히 긴장 감가가 팽팽했고 그 와중에 이제 감사원장과 우리 장경태 의원 간에 굉장히 열띤 질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질의 응답을 하신 감사원장께서 그 어떤 지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받아들일 수 없다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우리 사무총장께서 거기에 나오셔가지고 그런 과정에 대해서 전혀 어떤 발언의 기회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을 하신 것 자체는 또 그게 적절하다고 좀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과거에 저희가 야당일 때도 또한 그 국정감사장에서 또 그와 같은 그 여당 정부기관의 사람들의 행태가 있었을 때 저희도 또 비판한 바가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오랜 시간 동안 어떤 긴장이 고조된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마음속에 어떤 불편함을 가지고 있다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부분이고 하니 이거에 대해서는 사무총장께서 공개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사과를 하시는 걸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하고 계속 감사를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께서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그와 같은 형태로 정리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두 분의 의사진행 발언 있었고요. 박은정 의원님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네, 그럼 박은정 의원님까지 의사진행 발언 듣고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그 사무총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그 반성하셔야 되는 부분이 빠져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회의록 보면은 소리 지르지 마시다 이렇게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하시고, 뭐 특별한 다른 거 없었는데 모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누구를 모욕했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 피감 기관 증인으로 나오셔가지고 그 적절한 발언인지 모르겠거든요. 감사원이 국정감사를 받는 태도가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고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밖에 머릿속에 없는 국가기관 같습니다. 그동안 검찰, 법무부에 이 법사위 와서 국회를 대하는 태도를 보시면 그 오만한 태도 모두 경험하셨을 겁니다. 국민이 군림하려는 독선, 그리고 그것이 윤석열 정부가 국민을 대하는 태도이고 지금 윤석열 정부 국가기관에 그 태도가 전부 전염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감사원 사무총장님의 저 태도가 국민을 대하는 태도라고 생각하고 국민이 모욕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관저 감사 그렇게 해놓고 허위 공문서 작성이 나왔는데도 고발조차 하지 않았어요. 감사원법에 고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안 한 거 직무유기 아닙니까? 저런 적반하장인 이런 감사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그 법사위원장님한테 모욕하지 마십시오라고 한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사무총장님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여기 보면 사무총장이 소리 지르지 마시고 이렇게 했는데 소란스러우니까 목소리가 높아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위원장의 제재에 따라주고 그러면 지금 같은 톤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양쪽에서 시끄럽게 떠들고 막 소음이 있으니까 목소리가 높아지는 겁니다. 진정하려니까. 근데 그걸 보고 소리 지르지 마시고 뭐 모욕까지 얘기하는데 이건 굉장히 부적절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유상범 간사는 사과를 받아라 이런 얘기고 그 김성원 간사는 고발 조치하고 퇴장시켜라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퇴장시키면 퇴장당한 사무총장만 좋은 일이에요. 가면 쉬우니까. 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사무총장은 사과할 자격조차 없는 것 같아요. 사과할 일을 저렇게 하겠습니까? 사과를 하시려면 감사원장께서 부하 직원을 잘못 통솔했다는 의미에서 감사원장께서 사과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안 하셔도 됩니다. 내키지 않으면. 뭐 지금 국정감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당연히 사과를 드리고요. 지금 오늘 이 사무총장의 발언은 아까도 제가 뭐 뜻은 전달해 드렸습니다만 옆에서 보기에 아마 뭐 마음이 좀 많이 불편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뭐 진짜 발언권을 얻지 않고 뭐 사무총장도 국회에 여러 번 와서 또 옛날에 신무 때도 국회를 담당하고 해서 위원장님의 발언권을 얻어서 답변해야 되는 거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불쑥 이렇게 끼어들게 된 거에 대해서는 본인도 아마 그 송구한 마음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국정감사가 처음 시작서부터 저희들 자료 제출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좀 파행이 좀 있었고요. 그러니까 뭐 이 원만하게 오늘 시작된 국정감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감사원장께서 사과를 하셨기 때문에 사무총장한테는 사과할 기회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퇴장하라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사무총장한테 질의할 분도 계실 것 같고 퇴장시켜 버리면 본인만 속으로 좋아할 거예요. 아, 이제 집에 가는구나. 그래서 퇴장을 시키지 않고 사무총장 일어나세요. 뒷줄로 옮기세요. 뒷좌석으로 가서 앉아주세요. 뒷좌석으로 가세요. 뒷좌석으로 가세요. 뒷좌석으로 가서 앉으세요. 뒷좌석으로 가세요. 뒷좌석으로 가세요. 자, 조용히들 하세요. 자, 옆에 제가 행정실에 알아보니까 사무총장 마이크만 끌 수 없어요.
끄면 앞줄이 다 꺼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무선 마이크 갖다 드려야겠는데 그럼 감사원장께서 답변하시기가 불편합니다. 근데 하다 보면 또 끼어들 거 아니에요. 그럼 또 마이크를 또 꺼야 되니까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는 사무총장 잘 들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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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님들께서는 사무총장께 질문할 게 있으면 발언대로 불러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위원장님 다리를 저을 때 뒤로 빼는 건 저 무슨 권한이고 저 무슨 룰입니까 이게? 질서 유지입니다. 질서 유지. 자, 퇴장시키라는 얘기까지 있었지만 퇴장은 시키지 않겠습니다. 자,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자, 오늘 계속 시간이 뒤연되면서 차수 변경을 해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은 곽규택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기관장으로서 직무상 얘기한 게 그게 의혹은 거의 사실입니까? 기관 전체에서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사실이야 하는데 그게 갖고 있습니까? 자, 곽규택 의원님 질문하세요. 곽규택 의원님 질문하세요. 곽규택 의원님 질문하세요. 자, 여러분 협조해 주세요. 네, 곽규택 의원님 질문하세요. 사무총장님 앞으로 나오시죠. 제가 안 그래도 제 질문은 사무총장님한테 하려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퇴장시키면 안 되지 그러니까. 자, 하세요. 진행하세요. 질문하겠습니다. 좀 조용히 합시다 좀. 자, 질문하세요. 지금 회의 분위기가 이게 뭡니까? 자, 질문하세요. 대위원장님 이런 걸 제지시켜 주셔야죠. 자, 다들 조용히 하시고요. 곽규택 의원님 질문 시간이니까 다른 분들은 좀 조용히 해주세요. 질문하세요.